네, 이어서 첫 번째 그 시간에 두 번째 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C 언어와의 또 가장 큰 차이점이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잠깐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면, 예를 들어 뭐 인트에 int0 뭐 my func 다음에 얘는 void 다음에 void 뭐 함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도 int형으로 my func 얘는 인자값을 int형을 받아요. int형을 받고 뭐 함수가 이렇게 뭐가 정의가 돼 있다 라고 할 때 이제 얘를 돌리잖아요. myfunc 라는 함수를 돌렸어요. 뭐 예를 들어 5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인자값을 5를 받아서 얘를 딱 돌리게 되면 C 언어에서는 바로 에러가 뜨게 됩니다. 왜냐면 함수 이름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함수 이름이 같으면 바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C 언어, C++에서는 함수 이름이 같아도 요 뒤에 있는 매개 변수 있죠. 근데 사실상 사람은 이제 5라는 값의 인자를 받을 수 있는 함수를 그냥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두 번째 뭐 myfunc네 라고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는 5라는 값을 받을 수 있는 myfunc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C 언어에서는 두 가지만 약간의 차별화를 두게 되면 함수 에러 없이 지금처럼 출력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myfunc 똑같이 출력을 했어요. 이렇게 5라는 값을 인자값을 받아서. 근데 얘는 void고 얘는 int예요. int 값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값을 찾게 되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만약에 여기 이제 5라는 값을 입력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myfunc에 이렇게 함수로 호출을 했다면 첫 번째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라는 정수를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인자값으로 넣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두 번째 myfunc 이렇게 매개 변수가 int형인 myfunc를 찾아서 호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에서는 이제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함수 이름이 같을 때, 그러니까 이름을 우선 본다라는 거고, C++에서의 컴파일러는. 그리고 만약에 이름이 다르면 뭐 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겠지만, 이름이 같을 경우엔 또 뭘 보냐면 인자값을 보게 돼요. 인자를 보게 됩니다.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int형인지 void형인지 매개 변수, 그리고 개수, 요거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자체를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개수는 int 그 다음에 int 이렇게 갈 수도 있고, int 뭐 캐릭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요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int인데 5,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도 int다. 근데 얘는 개수가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짜리로 이렇게 찾아가게 된다 라는 겁니다. 5,5라고
입력값을 전달을 한다면 두 번째 int num1, 뭐 int num2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두 번째 myfunc를 호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하지만 함수 이제 매개 변수의 종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수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함수 오버로딩은 사실 끝난 겁니다. 내려가서 조금 더 코드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 내용이 다인데요. 이제 왼쪽에서 myfunc라는 걸 호출을 했어요. 근데 20이라는 인자값 전달을 했는데 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걸 쫓아가셔야 되잖아요. 얘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짜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둘 다 myfunc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개짜리는 두 개짜리로 이렇게 쫓아간다. 뭐 리턴으로 종료되겠죠? 그래서 인수의 개수, 인자의 개수가 이렇게 다르거나 두 개 혹은 하나이거나 그 다음에 int형이거나 뭐 보이드형이거나 이렇게 해당하는 매개 변수의 종류, 그 다음에 인자의 개수 이 두 가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되는 것이 함수 오버로딩입니다. 하단에 함수 이름과 전달되는 인자의 정보, 이거는 개수와 매개 변수 종류였죠. 그래서 동시에 참조하여 호출할 함수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매개 변수의 선언이 다르다면 동일한 함수 이름도 정의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형태의 함수 정의를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더 내려가서 함수 오버로딩의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자료형이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함수 오버로딩 가능하죠. 뭐 캐릭터형으로의 인자값을 전달을 하면 얘를 찾아갈 것이고 정수의 인자값을 전달하면 뭐 두 번째 myfunc를 찾아갈 것이고요. 개수가 하나일 때, 그다음에 뭐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이렇게 개수, 매개 변수의 수가 다름으로 함수 오버로딩 얘도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뒤에 myfunc 이름은 같은데 심지어 매개 변수의 자료형과 그 다음에 개수가 같아요. 앞쪽에 반환형이 하나는 보이드고요. 하나는 int형이에요. 그래서 반환형의 차이는 오버로딩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환형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버로딩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면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뭐 요 정도가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뒤쪽에 있는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라는 의미잖아요. 이제 매개 변수의 디폴트 값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int형에 myfunc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 하나 정의를 했고 여기에 int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을 int에 num을 10이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요거는 이제 어떤 거죠? 인자 int형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무것도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이제 10이 들어온 걸로 간주를 해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int형 데이터 만약에 이제 10이라는 거 안 쓰게 되면 int형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정의가 되어 있구나 라고만 정의가 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는에 10을 입력하게 되면 근데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기본 디폴트 값을 10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뭐 함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랑 사실상 똑같게 되는 거죠. int my func 10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뭐랑도 똑같은 거예요. int my func 아무것도 없을 때도 기본 디폴트 10이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은 같은 함수의 호출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int my func 첫 번째 매개 변수 인자는 int0의 num1 얘는 1로 그냥 주고요. 그 다음에 int num2 얘는 2로 주겠습니다. 2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int형 데이터 값의 num1은 1로 디폴트를, 그다음 두 번째 인자는 2로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뭐 개수 지정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데 얘랑 또 요것도 똑같은 거겠죠. my func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뭐랑 똑같은 거다? my func 1,2랑 똑같은 거다. 그쵸?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이 된다면 my func 4로 호출을 한다면, 인자값 4로 전달을 해서 호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my func 첫 번째 num1에 이제 4가 들어가는 거고요. 뒤쪽에 num2에 대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냥 2로 이렇게 4,2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 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 거부터 채워넣기가 돼요. 얘는 입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 값 2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호출이 되어지는 이렇게 매개 변수의 인자 값은 무조건 왼쪽부터 채워넣기 되어진다 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이것도 뭐 디폴트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이동해서 코드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27페이지 펴주시고요. 27페이지 펴주시고 int num은 7 디폴트 값이 7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은 뭐 num의 1이 더해진 값을 리턴 값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공부했던 거죠. 요거랑 아무것도 안 넣은 거랑 없어. 그 다음에 7을 넣은 것과 같은 거다, 얘네들은. 그리고 아래쪽에 개수 상관없는데 5와 7이 이렇게 5,7 이런 식으로 간주가 되어진다. 만약에 myfunc2에 3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num1에 3,7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앞에 거 먼저 3이 들어가고 뒤에 거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디폴트 값 7이 이렇게 인자값으로 전달이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계속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랑 아래쪽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봐주시고요. 28페이지에서는 디폴트 값은 함수의 선언에만 위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int adder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이제 함수의 선언부죠, 선언부. 그 다음에 아래쪽도 봤더니 int adder 라고 하는 요건 뭐예요? 함수 정의 부분이죠. 정의 부분.
예, 정의 부분과 그 다음에 선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디폴트 값은 무조건 이 선언부에만 위치를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쭉 읽어내려 가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1, 2가 없다면 여기에 아무것도 인자값 받지 않잖아요. 뭐 쫓아서 내려가겠지만 값을 쫓아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디 있는지 이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의 그 데이터 값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쪽 부분에 선언 부분에 디폴트 값의 위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의부에는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컴파일러는 함수의 디폴트 값의 지정 여부를 알아야 함수 호출 문장을 적절히 컴파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문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명확하게 할 수 없고 뭐 정의된 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정 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두어야만 Cout으로 정확하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만 선언부에 무조건 디폴트 값이 지정이 돼야 한다 정도만 외워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부분적 디폴트 값 설정에 대한 내용, 페이지 30페이지 열어주시고요. 부분적 디폴트 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좀 전에 앞에 설명드렸던 int num1 그 다음에 int num2 근데 num1에서는 디폴트 값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num2에는 5, 그 다음에 7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을 입력한다면 왼쪽부터 채워넣기 되어지잖아요. 10,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5, 7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쪽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10, num1이 10, 그 다음에 num2가 20, num3는 디폴트로 7이 이렇게 임자값으로 전달이 되는 것인데요.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지금 있잖아요. 디폴트 값이 맨 앞에 것만 지정되어 있고 뒤에 게 지정이 안 되는 경우, 뒤에 게 지정이 안 되는 경우, 만약에 롱펑크라고 해서 3과 4를 인자값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왼쪽부터 채워넣기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채워넣기 되는데 얘는 지금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3, 4가 알아서 들어가 주기를 원해야지만 얘가 유효하잖아요. 얘는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2개짜리일 경우에는 왼쪽부터 채워넣기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그러니까 왼쪽부터 채워넣게 되기 때문에 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있는 것이 앞쪽에 있다면 어찌됐건 왼쪽부터 채워넣기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분적인 디폴트 값의 맨 앞쪽에 있는 것이 매개 변수가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뒤에 것이 비어 있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라고 했을 때 좀 말이 이상한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디폴트 10이니까 그냥 두고 num2에는 3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야 얘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면 왼쪽부터 왼쪽부터 채워넣기 되어지기 때문에 전달되는 인자가 왼쪽부터 채워지므로 디폴트 값은 오른쪽부터 사실상 채워넣기가 되어져야
얘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3, 4를 넣었어요. 근데 얘는 3, 4를 넣어도 여기부터 채워넣기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 뒤에 거는 또 디폴트가 뭐 알아서 얘가 뭐 4가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해야 의미가 있지만 왼쪽부터 왼쪽의 매개 변수만 일부 채워진 디폴트 값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를 일으킨다 라는 내용의 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섹션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조금 끊어서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네. 3차 시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